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봉 상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 못하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시점에 이렇게 딱 봤을 때,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확장성이죠. 어, 내가 여기서 사면은 이만큼 먹을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사면 저만큼 먹을 수 있을까? 그게 좀 불명확하다.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가 좀 약해지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하던 주가가 딱 올라갔다가 딱 떨어져 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 가서 매수하면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때 이제 거래량이 거꾸로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이제 의문을 푸는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강력하게 계속해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나스닥 지수는 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듯이 여기도 한 번 더 간다라고 봤을 때는 매력적이지만 조금 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예. 그래도 항상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서는 그 주가는 좀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숏을 치시는 분들이 여기서 숏을 쳤는데 많이 먹을 수 있겠다 하면 이제 숏 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에서 봤을 때 매수세는 약해지고 가면 갈수록 매도세는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을 촉발시키는 뭐 각종 이제 뉴스들이 있는데, 예, 오늘 테슬라도 스페이스X AI 합병 소식에 조금 그래도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초반에 조금 강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한계성을 드러내고 같이 이렇게 밀려버리는 모습입니다. 다른 종목들 보면은 아예 그냥 장 초반부터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밀리는데 테슬라는 그래도 그 합병 소식에 좀 갔다가 밀리는 그러니까 다른 종목 다 떨어지고 나스닥 지수도 떨어지는데 우린 합병 소식 있으니까 우리끼리 막 올라가자. 가능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한계성을 보였습니다. 네. 어,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오픈 AI가 엔비디아 대체품을 물색하고 있다. 예, 영원한 깐부 없다. 예. 어, 시장은 냉정하죠. 네. 그리고 지금 동시에 비트코인도 추가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예, 다 이렇게 추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이제 어떤 호재 영향 받아서 많이 올라가고 올라가는 중에도 악재는 나와요. 근데 그 악재가 크게 이제 영향을 못 주고 잠시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호재가 나오면 호재는 큰 영향을 받고 이렇게. 예. 우리 생각해 보면은 테슬라가 작년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기간 동안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호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호재가 한 번씩 있는데 그 호재로 상승하는 거에는 제한적이죠. 근데 악재로는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고 예. 이렇게 이제 그 상승기에는 상승할 때도 악재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악재가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조금 악재가 뭐 영향을 약간 미치지만 완전히 이렇게 밀고 내려갈 수는 없고 어 그러다가 또 호재가 나오면 호재는 굉장히 또 부각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악재로 하락했고 호재도 나와요. 예. 근데 호재가 별로 힘을 못 쓰고 다시 악재가 이렇게 힘을 많이 쓰고 호재 좀 나오는데 또 악재가 이렇게 힘을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뭐 엔트로픽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AI 산업 자체가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에 이제 그동안 제가 주식시장에서 24년 동안 어,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봐온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도 봤고 뭐 그랬는데 AI도 결국에는 뭐냐면 이 비즈니스 모델 그 흔히 이제 창투사라고 하죠.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의 이제 투자를 하는 이 창투사 같은 데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돈을 구하려고 와서 이제 브리핑을 하겠죠. 아,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럼 이제 창투사에서 봤을 때, 아, 저기는 괜찮구나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죠. 예. 그럼 지금 AI 쪽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AI 비즈니스 모델 현재 뭐 오픈 AI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데고 뭐 그런 건데 어 사실 개인들은 뭐 쉽게 막 열광을 하지만 이제 기관들이 봤을 때는 오픈 AI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가입자가 8억 명, 예. 와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막 이제 AI가 여기가 대박이구나 하고 막 개인들은 막 사지만 그 중에서 유료 가입자는 1.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가입자 회원 수를 8억 명 받는 동안에 기껏해야 이 벌써 몇 년이 지났죠. 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유료 가입자가 그닥 그렇게 크게 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경쟁자는 많아지고, 예, 딥시크, 엔트로픽, 예, 제미나이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은 심해지고, 예, 어, 참 어려운 거죠.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쟁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완전히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어떤 게 뚫고 올라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오픈 AI, 챗 GPT로 모두 다 대동단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오픈 AI가 개발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이 가입자가 있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가장 생명이 뭐냐면 속도거든요. 뭐 챗GPT한테 뭐 질문 하나 했더니 예, 답변을 뭐 한 뭐 30초 아니 뭐 1분, 2분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개발자들 계속 월급 줘야 되고 그걸 유지를 하려면 이 비용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부어야 돼요. 예. 완전 치킨 게임이거든요. 여기서 뭐 비용을 줄인다, 뭐 개발비 줄인다, 그다음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야,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뭐야? 예. 투자를 해서 10년 뒤부터 뭐 플러스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애매해지는 거죠. 예. 근데 보통 이제 초기에 투자해 갖고 이제 상장해서 IPO를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주식을 팔아 갖고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인데 어 물론 이제 IPO 이후에도 꾸준히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식을 팔지 않고 같이 가져가는데 지금 IPO 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 예. 그래서 IPO만 해봐라. 우리가 다 팔아버린다. 예. 그러면 초창기 갖고 있던 그 액면가 주식을 뭐 몇십 배, 뭐 10배, 20배 수익을 내면서 팔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제 테슬라처럼 전기차를 만들어서 대중에게 팔아갖고 돈을 벌겠다. 투자해달라. 가능할 것 같다. 하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저 회사는 대체 언제쯤
그동안 투자한 돈 다 뽑고, 예, 그 이상 뭐 몇 배, 뭐 5배, 10배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언제쯤 저 수익이 날까? 예, 20년, 30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거가 시간의 문제예요. 몇 년 안에 이걸 해결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AI에서 뭐 광고도 좀 실으려고 하는데, 광고를 실는 순간 그 AI에 대한 신뢰도는 완전히 뚝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예. 만약에 뭐 서울에서 갈비집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맛있어 물어보면 갈비 광고한 가게를 알려주죠. 이렇게 되면 가서 먹어봤더니 하나도 맛 없더라. 왜냐? 이 갈비집은 광고비를 내야 되니까. 예. 광고비 플러스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음식값에다가 광고비를 넣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이 물건의 좀 음식의 좀 질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광고가 들어가는 순간 AI는 그냥 이제 광고주들의 시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똑똑한 AI가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냥 광고에 완전히 그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그동안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겪었단 말이죠. 예. 뭐 하나 검색하면 전부 광고부터 뜨고, 예. 그래서 아주 광고에 질려버렸죠. 이런 거죠. 말 나온 김에 아까도 올려드렸지만 우주에 AI 센터를 진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다 좋은데 이제 속도 문제가 좀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가령 이제 뭐 어디 뭐 저기 어디야, 예, 산골에다가, 예, 날씨 시원한데 산골에다가, 예, 미국 같으면 알래스카죠. 알래스카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짓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날씨도 춥고 좋잖아요. 예. 근데 뭐가 문제냐? 이 속도.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람들 이 이제 접속을 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왔다 갔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 광 케이블 같은 거, 얇은 광 케이블 하나 깔아갖고 이게 되겠어요? 예. 백본망이라고 하죠. 이 백본망. 예. 굉장히 빠른 인터넷망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버지니아에 그 대부분 그 많은 데이터 센터가 거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주에서, 예, 그 저기 뭐야, 무선으로, 예,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구하고 이 우주하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 백본망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물론 노력하면 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문제가 좀 크단 말이죠. 예, 데이터 센터가 우주에서 훌륭하게 작동을 하고 있으면 백날 그렇게 작동하고 있어봐야, 예, 지구와 어떤 엄청나게 이 빠른 속도의 그 데이터망, 예, 백본망이 없으면, 예, 가능할까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가들은 항상 자신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포부를 밝히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예, 그거를 조금 그냥 100% 믿기가 조금 애매해요. 예. 어, 그러니까 딱 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저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 같은 거 보면은 남들이 안 할 때 제일 먼저 선두에 서서 이렇게 하게 되는 일. 그래서 시간적인 어떤 이렇게 격차를 벌이는 거죠. 예. 뭐 그런 이제 일을 하거나. 예. 근데 이런 무선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에서 설치하는 업무 같은 것을 해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 듣고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예. 노상
관리가 필요하고 AS가 계속 필요한 데이터 센터 한번 설치하면은 그냥 쭉 가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 H100부터 이제 그 H200, 블랙엘, 뭐 내년 뭐 올해 루빈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있었어요. 막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같은 데도 그 전에 뭐 이렇게 서버 이렇게 구축할 때 보면 그 안에 이제 데이터 종류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자기로 된 거였다가 지금 뭐 SSD 뭐 테이프로 된 거 있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뭐냐면 업그레이드를 하고 교체를 하고 맨날 돈 벌어서 이 장비 교체하고 예, 이거에 돈 다 쏟아 붓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냥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 올려놓으면은 그게 거기서 다 이제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근데 또 이걸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투자사들이 봤을 때 저 정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서 저것을 회수하는데 회수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들겠는가. 음.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뭐 영업이익률이 뭐 엄청나잖아요. 엔비디아가 대략 1년에 그 1,300억 달러? 1,300억 달러 벌면은 그 순수익, 순수익이 170억 달러인가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170억 달러가 아니라 770억 달러가. 예. 그러니까 엄청난 회사인 거예요. 예. 1년 매출에 거의 한 순수익이 거의 한 40% 이상 차지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진짜 뭐 완전히 그냥 돈 버는 그냥 하마거든요. 돈 버는 완전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연간 총 수익에서 순수익이 예전에 좋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이제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저 회사는 지금 이 정도 순수익을 보이지만 앞으로 순수익이 뭐 로보택시도 하고 이제 로봇도 팔고 하면은 엔비디아처럼 순수익이 연간 40%가 나오는 회사가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하겠다라는 이야기죠. 현재는 조금 어렵겠지만 뭐 이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근데 이게 지금 AI 쪽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 전망은 좋은데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전문 용어로 앵간히 해라 이거예요. 앵간히. 예. 아니 뭐 다 좋은데 미래 AI 쓸 것도 알겠는데 비용이 이게 앵간히 들어가야지 어지간히 어지간히 들어가야지. 아니 뭐 돈이 뭐 어디서 막 하늘에서 막 뿌려지는 것도 아니고 뭐 적당히 들어가야지 이걸 뭐 어떻게 해보던가 이거 돈을 어느 세월에 다 회수하려고 이러는 거냐 아닌 거예요. 아니 많이 모든 것은 뭔가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들은 것도 좀 뭔가 좀 말이 되게 들어야지 너무 말이 안 되게 비용을 쏟아붓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밝히면 그러면 수익에 대한 계획을 왜 안 밝히냐는 거죠. 수익에 대한 계획. 예. 그리고 이걸 뭐 자기 혼자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온갖 경쟁자들이 파리떼처럼 달라들 텐데 비용 그러니까 아니 고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뭐 저비용을 들여서 잘 번다. 이게 좋겠어요. 근데 모든 이제 세상 그동안 역사를 보면은 고비용을 들여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는 저비용을 들여서 돈을 버는 거 이런 쪽으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 CPU 같은 경우도 저전력으로 계속 가잖아요.
음. 어 그래서 인제 이 주식 시장에서도 인제 AI 쪽을 바라보면서 '좀 너무한다. 좀 너무하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건 팔아서 막 돈 벌어서 좋긴 한데, 예, 근데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라클이 인제 붕괴된 것도 인제 보셨겠지만, 예,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 인제 머리 좋은 천재들이 '아유 바보들. 예. 우리는 그 비용의 10분의 1만 들여도 개발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번에 인제 엔트로픽처럼, 또 중국의 딥시크처럼. 음. 어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비용을 들여서 돈을 많이 버는 구조로 오래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 경쟁자들한테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인제 점차 인제 슬슬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